두 번째 주제, 홍준표는 이재명 선거운동 중인가? 제가요, 오늘 홍준표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도 아니죠. 홍준표 전 대표가, 청춘의 꿈인지, 뭐, 여기에서 그렇게 이제, 이 20대들하고, 청춘이 질문하면 청질 홍답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다 좋아요. 오늘 보니까 또 재밌는 것도 많이 올렸고, 예를 들면은, 하태경이 하고 또 윤석열이가 물에 빠지면은 누구를 먼저 구해주겠냐? 이러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나 수영 못한다고 하질 않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발언이 너무 이상합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선수가 뭐라고 했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아니, 그러면서 이제 설명은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감옥 갈 거기 때문에 아주 나라가 이렇게 갈라치게 될 거고, 지금요 그렇게 만든 게 윤석열 후보 책임입니까? 저 문재인과 노무현의 원죄인 거죠. 그리고 쟤네들이 얼마나 폐악질을 했습니까? 온갖 헌법에 그 법을 어기면서 법을 유린을 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누구를 찍으면 좋냐 했더니 착한 사람. 이게 무슨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아니, 대통령 후보 권력을 향해 나온 사람 중에 여러분 착한 사람 없어요. 무슨 무책임한 소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와,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짜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홍준표한테는 좀 정을 뗐어요. 왜 그러냐? 조국 가족을 도륙을 했다. 윤석열이. 또 부인이 후원회장 맡고, 이런 걸 보고 이건 너무 아닌데, 저는 그랬죠.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를 26년 동안 했는데 이런 막장 대선은 처음이다. 아니, 막장 대선을 만든 게 누군데요? 막장 대선 만든 거는 이재명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고. 근데 무슨 막장 대선의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 것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선수는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보면, 제가 굳이 이거를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 때 보십시오. 홍준표가 원하는 대로 문항을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사지선다로 해주고, 홍준표 쪽에서 하는 대로 다 들어준 거예요. 응? 왜? 혹시라도 홍준표가 목리 부릴까봐.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여론조사 문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나서 홍준표가 너무너무 만족을 해갖고, 자기 좋다고 아주 만족해가지고 이 트윗도 올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굉장히 양보를 한 거예요.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으로서 미숙함도 있었겠지만, 그냥 경선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잘 해보려고 진짜 윤석열 쪽에서 엄청나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방식으로 홍준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론조사, 이 당원에서 더블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러면 홍준표 말대로 맨날 26년 동안 당을 지켰다는데, 왜 당을 지킨 홍준표에게 왜 당원들이 등을 돌렸을까요? 그리고 홍준표를 잘 모르는 2030만, 홍준표의 그 옛날이나 이런 걸 모르는 2030만 막 드립다 이제 깃발을 들면서 홍준표를 응원을 했을까요? 와, 저는요, 이 홍준표 선수가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날선저기, 이거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면서, 요즘은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이면 나라가 불행하다. 이게 홍준표가 제정신이고, 또 홍준표가 정말 자기 처음 한 대로 경선에 승복한다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의 큰 불행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큰 불행이다. 와, 저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네? 앤디님 말씀대로 홍준표는 무슨 착각도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2030 애들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2030들은요, 홍준표에 대해서 그때만 뿜뿜뿜하고 지금 극렬 지지자 몇 명만 있는 거지 다 윤석열 지지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게 통계에서 나온 건데 지금 이제 홍준표가 청년 극렬 지지자의 이 함몰이 돼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홍준표가 74살인가 뭐 75이 되죠. 오케이. 그러려면은 윤석열을 토닥이고 응원하고 내가 선대위에 가가지고 뭐든지 하겠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 꼭 대통령 돼야 된다. 이러면은 나중에 75살이 되더라도 5년 후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하다? 대통령 될 가능성 제로예요, 여러분. 저 같아도 정말 그 홍준표 선수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우리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은 제 돈 들여서라도 선거운동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못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망언이고 망발이냐고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선수는 자기를 막 지지하면서 뭐 청년의 꿈에 막 들어와서 막 문답하고 이거는 그 젊은 친구들은요 그냥 재미삼아 취미생활로 하는 거예요. 지금 2030 젊은 층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의 극렬 지지층을 보니까 30%가 이재명에게 투표한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응? 아니 이러면은 얘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홍준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우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이 홍준표의 이 심리 저는 홍준표가 그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이 업앤다운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니까 홍준표가 이 노망이 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홍준표의 캐릭터가 아닌가, 홍준표의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공정님께서 네 애국의 초록물결에 함께 해주셨죠? 네, 공정님 감사합니다. 제가 홍준표 선수에 대해서 야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홍준표 이 3인이요. 그때 2007년 대선 때 붙었어요. 근데 뭐 그때는 정말 이명박하고 이 박근혜하고 정말 치열하게 막 그냥 살점이 튀기고 피가 튀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경선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확신을 했어요. 그는 왜냐? 이 시대의 정신이고 그 다음에 이명박 후보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말하자면은 이 업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눈에 보이는 업적이 없었어요. 근데 버스 차선이라든가 청계천 그냥 우리 국민들이 갈망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 정신으로 이명박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어쩔 줄은 몰라갖고 오늘은 막 이명박 캠프 내일은 뭐 박근혜 캠프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경선하는 날 굉장했습니다. 그때는 뭐 팬데믹도 아니니까 막 전국에서 막 자발적으로 와갖고 그냥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그 박근혜 쪽에서 땅땅땅땅 하고 난리를 쳤죠. 소름 쫙 끼쳤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쪽에서는 그 이상득 그 형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이길 거다 이러면서 신기 관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 뭐 최태민하고의 문제 이거는 우리 얘기하지 말자 그래갖고 그거를 다 폐기를 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페어하게 이 경선을 그때 치렀습니다. 전 그 문제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낀 이 두 사람 이 고래등 싸움에 낀 새우가 누구였냐? 그 당시에 홍준표였어요. 근데 홍준표가 그때 홍준표는 이제 친이계로 분리가 되고 또 미국에 이제 홍준표가 이제 정치 이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그때 MB도 이제 미국에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김윤옥 여사가 그렇게 김치찌개에다가 밥을 그렇게 많이 해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고 딱 경선에 나와서 그때 이제 4대강 한반도 운하를 가지고 그 MB가 막 얘기할 텐데 홍준표가 뭐라고 했냐 이런 거예요.
이 한반도 운하는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전국의 강이 다 메마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배가 떠는 거는 독국물을 싣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김인옥 여사가 막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있는데 등짝 후려치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밥을 헤매겼는데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 홍준표가 워낙에 스나이퍼 즉 이렇게 막 팍팍 찌르고 뭐 독설 가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이제 제가 홍준표가 하는 걸 보면서 그 2007년에 경선을 복귀를 해서 보니까 아 이게 홍준표의 캐릭터구나. 즉 홍준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필요할 때 칼도 쓰고 뭐 화살도 날리고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상황에서 대의를 보고 화살을 날리는 게 아니라 소의를 보고 날리는 거. 그러니까 그때 홍준표는 하태경은 저리 가라였어요. 홍준표가 하태경이 자기 막 그렇게 공격했다고 하죠. 천만의 말씀. 오히려 홍준표가 그때 공격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인옥 여사가 막 울 정도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경선할 때 김인옥 여사도 참 자주 만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김인옥 여사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김현지 편에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비한정님께서 홍준표 더 까주세요. 막 이러셨는데 자 거기다가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는 여러분 왜 그렇게 민주당에서 홍준표를 원했는가. 지금 저는 홍준표 선수가 그나마 경선에 승복을 하고 뭐 이래서 입 딱 다물고 그래도 홍준표 참 훌륭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홍준표는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에 대해서 파일을 민주당에서 차곡차곡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딱 대선 후보 되는 순간 오케이 렛츠고 이러면서 쫙쫙 풀 걔네들의 말하자면은 비단 주머니 3배 주머니가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전직 기자분하고 은퇴하셨지만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오래 얘기하셨던 분인데 성완종 리스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완종 리스트는 성완종 씨가 그 충청도에 아주 이 기업가였죠.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이른바 성일종이에요. 이준석하고 굉장히 친한. 근데 성완종 씨가 죽으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7명한테 돈을 준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홍준표한테 1억 준 거, 뭐 돌아가신 이완구 지사한테는 얼마 줬다, 뭐 허태열한테는 얼마 줬다, 또 그 이병기 실장한테는 얼마 줬다. 이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홍준표 후보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치 자금 받은 거는 이 유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 자리에서 뭐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또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 조폭 사진처럼 이거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 받아가지고 이 딱 유죄 나온 한명숙 이거는 너무나 증거를 많이 남긴 거예요. 이 좌파 애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 한만호한테 받은 돈을요 자기 동생 전세 자금으로 1억 그냥 쏘아주질 않았나.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의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돈 준 사람이 꼭 하는 말. 돈 준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누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돈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 이게 여의도의 돈의 일종의 이 철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1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성완종 씨가 이 돌아가시면서 자살을 하면서 엄한 사람 내가 너무 미우니까 얘 1억 줬다고 나 거짓말하고 죽을 거야. 좀 이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은 이 이른바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그 김무성 의원 그 형님 등을 친 70몇 억을 8억을 등을 쳤다는 가짜 수산업자하고 홍준표하고도 한 서너 번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홍준표 선수가 사는 아파트의 일식집에서 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선수는 지금요, 이 나라 국민들의 이 처절한 열망. 정말 저는요, 정권 교체만 되면 전 더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기를 쓰고 방송하는 건 정권 교체 위해서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3월 9일까지밖에 방송을 할 수 없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나 3월 9일까지만 하면 돼. 조금만 기운 내자 전력 이러면서 가는데 우리 온 국민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근데 홍준표 선수가 경선에서 자기 뜻대로 다 모든 룰을 해줬으면은 승복해야죠. 그리고 예쁘게 승복해야죠. 나이 든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제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거는 이 노화라는 거는 장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 얼굴이 표정이 없어진대요. 약간 포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참 좋죠. 저는 얼굴 빛만 봐도 사람들이 다 제 속을 알았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기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참 차분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걸 빨리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쪽으로 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러면 그걸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선수는 지금 뭐 승복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토론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경선에서 안 되면 어떡하겠냐. 승복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윤석열 후보는 승복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전화도 안 받는다? 아니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은근히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 같아요. 저 같으면 무조건 찾아갑니다. 아니 뭐 그 홍준표 후보도 최재형 그 사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찾아가고 부인이 또 부인끼리 만나고 온갖 거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여의도식으로 기자들한테 내가 오늘 홍준표 집 찾아간다 이러면 기자들 막 떼거지를 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에서 똑똑똑 이러는데 홍준표 문 안 열어줘? 그리고 아파트 현관에 비번 있을 경우에 저 윤석열입니다. 참 너무 죄송하지만 그 홍 후보님 잠깐 뵐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띵 하고 뜨뜨뜨뜨 하고 끊어진 다음에 막 기자들이 막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갖고 또 장사하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안 만나준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무 홍준표 후보를 괴롭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만남도 청하지 못하고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 유승민도 안 받는데요. 아니 유승민은 정계 은퇴 빨리 발표해야지. 자기 이번에 대통령 안 되면은 정계 은퇴한다고 했는데 왜 해단식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루비님께서요. 네 홍준표 더 세게 말해주세요. 내 신문에 나오게요. 의원들이 왜 목소리 안 내죠? 이 지경인데. 정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왜 그 자리를 대피고 있는지 제가 이해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화가 나고 그다음에 아니 지들이 뭐 저기 경선에서 승리했어? 얼마나 많이 도와줘 갖고 되고 홍준표의 정치 26년 3선했죠. 이 경남도지사 재선했죠. 다 이 당에서 도와주고 이 정도면은 행운 아닙니까? 정말 정옥님 말씀대로 소인배입니다. 이루다님 홍준표는 우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모병제 하자는 거 그것도 저는 너무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병제라는 거는 정말 예산도 그렇고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윙윙님께서 홍준표 비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너무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자, 유정은님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여러분 승복입니다. 승복이에요. 그리고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님 속도 깊어요. 윤석열. 참 윤석열이 마음이 진짜 좀 약한 게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네 여러분 홍준표 이재명 선거 운동 중이냐 이거 정말 용서할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거를 하면은
불복을 하면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정말 이 경선 룰도 바꿔줬는데, 자, 홍준표 이재명 선거 운동 중 홍준표 크크크 이러면 우리도 이제 아웃시킵시다. 끝나는 거죠. 네.